안녕하세요 여러분, 쭈나오빠입니다. 저번 에피소드에선 한국의 좋은 점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요. 좋은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으면 당연히 안 좋은 점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봐야겠죠. 그런데 좋은 점에 대해서 얘기할 땐 라이트하게 얘기할 게 많았는데 안 좋은 점은 생각보다 주제가 조금 헤비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평소보다 조금 더 어렵고 심오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니까 양해를 바랄게요. 세상에 완벽한 나라는 없죠. 당연하게도 한국도 완벽한 나라가 아니라서 여러 문제점이 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한국의 많은 문제점들은 한 단어로 정리를 할 수 있어요. 바로 마인드인데요. 마인드. 마인드가 무슨 뜻일까요? 제가 생각하는 마인드는 가치관, 그리고 사고방식을 뜻해요. 제가 생각했을 때 한국의 여러 문제점을 만든 마인드는 자신이 남에게 어떻게 보여지는가, 남들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고 생각해요. 이 마인드에서 온 첫 번째 문제점은 심한 경쟁이라고 생각해요. 한국에선 태어날 때부터 경쟁이 시작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요즘에는 영어 유치원이 인기예요. 영어 유치원은 일반적인 유치원과 다르게 영어를 배우러 가는 유치원이에요. 선생님들이 영어도 가르쳐주고 영어만 사용하는 영어 원어민 선생님도 있고, 거기선 영어만 듣고 영어로 말을 하면서 최대한 어린 나이부터 영어에 익숙해질 수 있게 하는 거죠. 보통 아이가 5살 정도 되면 영어 유치원에 보낸다는데, 사실 5살이면 아직 한국어도 완벽하게 못하는 나이거든요. 물론 영어를 배우면 미래에 도움이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한국어도 제대로 못하는 나이에 영어를 강제적으로 배운다는 게 어떻게 보면 잔인하다고도 생각해요. 영어 유치원은 가격도 비싼 편이에요. 지역마다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한 달에 120만원 정도라고 하니까 사실 대학교 등록금보다 더 비싼 거죠. 사실 영어 유치원은 누구나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돈이 있고 여유가 있는 가정에서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좋은 영어 유치원은 인기가 너무 많아서 아이를 보내고 싶다고 마음대로 보낼 수 있는 게 아니고 미리 예약을 하고 영어 테스트를 보고 입학을 할 수 있을지 아닐지를 결정한대요. 아무튼 모든 한국 사람들이 영어 유치원에 가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유치원도 있어요. 그렇지만 돈이 많고 여유가 있는 부모들은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영어 유치원에 보내는 거예요. 아이들이 당장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영어를 잘 하는 것은 분명히 메리트가 있고 오히려 나중에 영어를 배우는 게 더 힘들고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유치원을 졸업하고 나면 초등학교에 입학하겠죠. 한국의 초등학교 자체에는 특별한 게 없어요. 하지만 한국에는 학원이라는 게 있어요. 학원이 뭐냐면 사적인 교육기관이에요. 학교는 공적인, 모두가 가야 하는 교육기관이면 학원은 돈을 내고 영어나 수학이나 다른 것들을 배우러 가는 곳이에요. 물론 학원은 실제로 공부에 도움이 되기도 해요. 학교에서 제대로 공부를 못했거나 이해를 못한 부분은 학원에서 배울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보통 이런 학원은 더 어려운 내용의 과정도 배워요. 예를 들면 초등학생 때 영어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면 중학교 과정의 내용을 배우고, 중학생 때는 고등학교의 과정을 배우는 시기예요. 왜냐면 한국에는 수능이라는 아주 중요한 시험이 있거든요. 수능은 대학교 입학할 때 필요한 시험인데 제가 수능에 대한 에피소드를 쓴 적이 있어요. 수능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에피소드 32를 들어보시길 추천드릴게요. 아무튼 한국에선 이 수능 시험이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학원에서는 이 수능 시험을 위해서 어려운 내용을 미리 공부하는 거예요. 대학교 입학 시험을 중학교 때부터 준비하면 남들보다 더 많은 시간 동안 공부를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대학교의 입학 인원은 제한되어 있죠. 그래서 같은 반에서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은 친구가 아니고 다 라이벌인 거예요. 이 라이벌들이 학원에서 미리 공부를 해서 좋은 대학에 가는데, 저도 학원에 가서 미리 공부를 하지 않으면
남들보다 뒤처지겠죠. 그래서 학원에 가서 미리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초등학생 때부터 학원에 가서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을 미리 공부하면 과학고등학교 같은 좋은 고등학교에 가서 좋은 환경에서 좋은 친구들과 좋은 수업을 받고 좋은 대학교에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대학교에 가면 좋은 직업을 갖고 돈도 많이 벌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한국에선 좋은 대학교에 가지 못하고 좋은 직업을 갖지 못하면 인생의 패배자가 된다는 인식이 있어요.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한국에는 지잡대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지방의 잡스러운 대학교를 줄인 말이에요. 한국에선 보통 좋은 대학교는 서울에 많아요. 그래서 서울에 없고 지방에 있는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대학교들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도 지잡대를 졸업하면 시간 낭비다, 인생을 낭비했다 같은 인식이 있거든요. 이게 엄청 톡식한 게 사실 대학교는 배우러 가는 곳이잖아요. 물론 다른 대학교들보다 수준이 더 높은, 더 좋은 대학교는 있을 수밖에 없지만 다른 유명하지 않은 대학교들을 잡스럽다고 표현하는 것도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이런 지잡대라는 말이 있다는 게 참 안타까워요. 그리고 학교 말고도 직업에 관련된 인식도 하나 있어요. 보통 한국에서 몸을 쓰는 일은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가장 흔한 게 노가다인데, 노가다는 간단하게 말하면 인부, 건설 노동자라는 뜻이에요. 건물을 짓던가 아파트를 짓던가 하는 일은 몸을 쓰잖아요. 이렇게 몸을 쓰는 일은 공부를 안 해도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몸을 쓰는 일은 한국에서 특히 더 무시받는 거죠. 반대로 머리를 쓰는 일,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할 수 있는 일, 예를 들면 의사나 변호사, 교수 같은 직업은 한국에서 인식이 아주 좋아요. 아무튼 몸을 쓰는 일도 하는 사람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세상에 의사만 있고 검사만 있으면 농사는 누가 하고 건물은 누가 짓겠어요. 그리고 이런 일을 한다고 해서 잘못된 것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한국에선 경쟁이 심해요. 무엇이든 더 좋고 더 우월한 것이 있어요. 한국에선 매년 수능 시험을 잘못 봐서 자살을 하는 학생들이 나와요. 그리고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도 1위죠. 많은 한국 사람들이 자기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어야 하고, 만약 남들보다 못하면 인생에서 졌다, 패배했다,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점은 한국에선 인생에 정해진 단계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느 나이엔 어떤 걸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게 정해진 거예요. 그리고 이 단계를 순서대로 따라가지 못하면 정상적이지 않은, 능력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20대 초반에는 대학교에 입학하고 20대 중반에는 졸업을 해서 취직을 준비해야 하고, 늦어도 20대 후반에는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어야 하고, 30대 초중반에는 결혼을 해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단계를 따라가지 못한 사람들도 있겠죠. 예를 들면 대학교를 20대 후반에 입학했다던가, 20대 후반에도 안정적인 직장이 없고 아르바이트를 한다던가, 20대 초중반에 결혼을 해서 아이가 있다던가, 30대 중후반에도 아직 차가 없다던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정해진 단계를 따라가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은 능력 없는 사람이라고 무시받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처음에 말한 마인드 기억나시나요? 자신이 남에게 어떻게 보여지는가, 남들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결국 이 문제도 이 마인드에서 나왔다고 생각해요. 또 세 번째 문제점으로 보여주기 문화가 있어요. 보여주기라는 건 내가 얼마나 행복하게 잘 살고 얼마나 돈이 많은지를 남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건 차예요. 한국에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국에선 외제차가 엄청 많아요. 보통 한국에선 독일 브랜드의 외제차가 유명해요. 벤츠, BMW, 아우디 같은 퀄리티가 좋고 가격이 비싼 차들이 인기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사실 한국도 차를 잘 만드는 국가거든요. 국내에서 가장 유명한 자동차 기업은 현대랑 기아가 있는데요. 사실은 같은 회사인데 아무튼 현대랑 기아의 차도 퀄리티가 나쁘지 않아서 해외에 수출도 많이 해요. 그런데 한국에선 국산차보다 외제차를 더 선호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외제차가 가격이 비싼 만큼 퀄리티가 더 좋은 것도 있고 앞에서 말한 보여주기 때문에도 있어요. 한국엔 재미있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카푸어인데요. 카푸어는 영어로 카 플러스 푸어. 그러니까 돈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어떻게든 돈을 모아서 좋은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을 뜻해요. 이렇게 돈도 없고 능력이 없어도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죠. 나는 이렇게 돈이 많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어필을 하는 거예요. 사실 외제차는 비싸서 아무나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카푸어도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아니죠. 하지만 이렇게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해도 한국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문제점이 하나 또 있어요. 바로 경차에 대한 무시예요. 한국에 와보신 분들은 다 느끼셨을 텐데 이상하리만큼 경차를 보기 힘들죠. 왜냐면 한국에서 경차의 안 좋은 이미지 때문이에요. 한국에서 경차는 주로 돈이 없는 사람이 타고 운전을 못하는 아줌마가 탄다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경차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니까 경차를 타고 다니는 게 힘들어요. 예를 들면 다른 차들이 경차한테는 클락션을 더 쉽게 울리고 끼어들 때도 깜빡이를 안 켜고 더 난폭하게 들어오고 경차가 조금만 실수를 하면 옆으로 와서 창문을 내리고 욕도 하거든요. 제가 어느 날 인터넷에서 투표를 한 걸 봤어요. 투표의 내용은 만약 자기의 남자친구가 회사가 끝나고 데리러 왔는데 경차를 타고 왔다면 부끄러운가 안 부끄러운가였어요. 투표의 결과는 부끄럽다가 70%였어요. 사실 이 투표의 결과는 간단하게 한국인들은 경차를 싫어한다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회사가 끝나면 회사의 동료들과 같이 회사에서 나오겠죠. 그럼 회사의 동료들이 남자친구가 경차를 타고 온 걸 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투표가 말하는 건 한국인들은 자기가 경차를 타는 모습을 남들에게 보여주는 걸 싫어한다 라는 거죠. 물론 한국인들도 경차가 좋은 부분이 있다는 건 알고 있죠. 가격도 싸고 주차하기도 쉽고 주차장에서 할인도 해주고요. 당연히 경차의 단점 때문에 안 타는 사람도 있죠. 경차는 사고가 나면 더 위험한 것도 있고 도로에서 다른 운전자들 때문에 더 운전하기가 힘든 것도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보여주기 문화 때문에 안 타는 사람들도 충분히 많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사실 저도 한국인이니까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는 부분이에요. 저는 한국에서 평생을 살면서 경차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막연하게 경차는 별로다, 경차는 부끄러운 거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여자친구를 보러 이탈리아에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탈리아에선 경차가 엄청 많더라고요. 남자, 여자, 할아버지, 할머니 상관없이 경차를 몰고 다니던데 신기했어요. 제 여자친구가 타던 차도 경차였는데 조금 옛날 차였어요. 창문에 있는 레버를 돌려서 창문을 열고 닫고 하는 형식이었는데 그때는 오래된 차를 본 적이 없어서 아무 생각 없이 와 신기하다, 이런 차는 처음 본다 라고 말했었어요. 물론 기분 나쁘라고 한 말은 아니고 정말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이긴 한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주 사이코패스죠. 나중에 여자친구한테
말을 함부로 해서 미안하다고 말했습니까? 너무 화내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아무튼 저는 이탈리아에 가보고 나서야 한국이 이상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어차피 차는 이동하는 수단이잖아요. 바퀴가 4개 달려있고 앞으로 가기만 하면 상관없는 거잖아요. 아우디인지 BMW인지 마세라티인지 현대인지 50년 된 차인지 이런 건 상관이 없잖아요. 한국에만 있을 땐 몰랐는데 결국 자기 형편에 맞고 안전한 차를 사면 상관없다는 걸 저도 깨닫게 된 거예요. 결국 차는 남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이번에 얘기해볼 문제점은 드디어 마인드에 관련된 게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한국에선 물가가 비싸요. 한국은 식재료가 비싼 편인데 그 중에서도 과일이랑 야채가 말도 안 되게 비싸요. 저는 원래 과일을 안 먹어서 과일의 가격에 대해선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여자친구가 오랜만에 한국에 왔어요. 여자친구는 과일을 좋아하니까 과일을 좀 사려고 마트에 갔는데 샤인머스켓 한 송이에 10,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순간 깜짝 놀라서 내가 잘못 봤나? 생각했는데 모든 과일들의 가격이 다 비싸더라고요. 세일을 해서 좀 싼 바나나가 한 송이에 4,500원이었고 퀄리티가 좋은 배는 4개에 20,000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배 하나에 5,000원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탈리아에선 과일들이 정말 쌌거든요. 특히 제일 놀랐던 게 수박의 가격인데 수박이 1kg에 1.5유로 정도 했었어요. 원화로는 대략 2,000원 정도인데 한국에선 마트에서 수박을 세일할 때 사도 5kg에 20,000원 정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탈리아의 약 2배 정도 비싼 거죠. 그래도 저는 과일을 별로 안 좋아하니까 괜찮은데 과일을 좋아하는 사람은 한국에서 못 살지 않을까요? 오늘은 한국의 안 좋은 점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한국의 안 좋은 점은 뭔가요? 그리고 여러분은 한국의 어느 안 좋은 점 때문에 한국을 방문하는 게 꺼려지시나요? 오늘 또 쭈나오빠의 팟캐스트를 들으셔서 감사합니다.